기사밭소? 네. 맞는 기사밭소, 소중한 조선이의 기사밭소. 네. 오늘 살펴볼 것은 좀 방송에 스며든 혐오 표현이 걱정된다 이런 주제입니다.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게 오늘 그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진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네네. 및 살인 사건. 네. 지난 4월 14일에 양부모에 대해서 이제 1심 결심 공판이 열렸죠? 네네네. 그래서 해프닝 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거 좀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이라서 그 앞에서 양부모들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는데 이 현장을 찍은 YTN의 화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늘에서 그 정인양을 지켜보는 듯한 사진 액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사진이나 그런 것들 하면 악용된 경우가 많았었죠. 네, 너무 많았었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있죠. 소위 말하는 일배. 네네네. 일베의 이미지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YTN 영상이 15일에 공개됐는데 당연히 온라인에선 이게 극우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랑 관련 있는 이미지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됐고 이게 논란이 되니까 21일에 YTN이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YTN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사실 일베랑 관련 있는 혐오 표현은 아니다라는 게 YTN 입장이더라고요. 그 해당 작가한테 그 작가가 전시회를 연 거였거든요. 물어보니 평소에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해서 좀 하늘에서도 정인이를 보살펴달라라는 의미로 일부러 만든 작품이었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YTN은 일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대신에 좀 악플들이 많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인 건데 처음에 이제 그게 딱 보도가 됐을 때 화면에 나오니까 처음에는 이거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합성했을 것이다라는 논란도 있었다가 네네네. 뭐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이제 실제로 그렇게 네. 전시물이 있었던 거죠. 네네네. 그 전시물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가지고 그 전시물 작가에게 또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네, 네. 그렇다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워낙 합성된 이미지를 쓴 경우도 많고 이미 방송된 화면에 다시 합성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많이 의문을 제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예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 사진 나온 것과 관련된 거에 비하면 이거는 뭐 해프닝인데 네. 뭐 왜 이게 논란이 네. 되게 된 거예요? 이게 아마도 이런 일이 진짜 워낙 많았다 보니까 네티즌들이나 시민들이 우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저는 이게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우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역사를 짚어보고 싶었어요.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좀 먼저 제 주간인데 기억에 남는 방송사 하면 전 SBS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세워봤어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 몇 번 실수를 했는가. 13번 총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기간에 비해서 많이 했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13번이나 비슷한 뭐 혐오 이미지나 아니면 혐오 표현이 들어간 자막을 사용한 경우가 반복됐다는 건 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마들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뭐 로고를 합성한 사진이라든지 실루엣, 그러니까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실루엣을 이용해서 좀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용의자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할 때 그 옆에 영상 쓰는 거, 그런 것들을 실루엣 처리한 것을 좀 혐오스러운 뭐 그런 이미지를 사용한 거. 그리고 합성된 사진인데 뭐 영화 포스터라든지 뭐 그림 같은 그런 것들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을 싣는다든지 그런 것들 있었고, 또 SBS에서는 배경음악을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일베의 음악을 쓴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막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기억하실 건 로고인 것 같아요. 2013년에는 8시 뉴스에서 고려대가 연세대 농구팀한테 이겼다 이런 거 전할 때 연세대학교 마크를 써야 되는데 연세대의 일베 처리한 고 마크를 쓴다든지 교묘하게 그 처리된 마크들이 있잖아요. 그거. 네. 사실 뭐 이렇게 자세히 안 보면 보기 어렵긴 힘든 하죠. 그런 것들. 그리고 2014년에는 런닝맨에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로고가 일베 사이트에서 변형한 이미지였다든지, 또 2015년에는 헌법재판소 로고가 있었는데 그 로고에 또 일베 이미지가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어요. 그 외에는 사진을 좀 쓴 거였는데
2015년에 한밤의 TV 연애, 지금은 본격 연애 한밤입니다. 거기서 영화 암살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포스터 사진을 쓴 거예요. 또 2017년에 SBS 플러스 캐리돌 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이 프로그램의 폐지를 일으킬 만큼 문제가 됐던 건데 네, 한국 역대 대통령들이 시사 주간지 타임 표지가 됐었던 걸 보여주는 과정에서 일베가 노무현 대통령과 합성한 그 타임지를 내보내서 실제로 폐지까지 됐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뭐 저희 이제 뉴스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공식 사이트에 가거나 아니면 그쵸. 공식적인 무언가를 통해서 뭐 다운받으면 되는 건데 왜 이런 것들이 반복되냐 네,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당연히. 왜 그러는 건지. 참 SBS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 보니까 2017년 6월에 SBS 대표가 앞으로 이런 일베 이미지 사고 나면 중징계 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포털에 있는 이미지 다운로드 하지 마라. 사실 이런 일들이 포털에 뭐 구글링해서 네이버에 검색해서 그냥 제일 선명하게 나온 이미지를 다운받다 보니까 일어난 일들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포털에 있는 이미지 다운로드 하지 마라. 그리고 내부에 데이터베이스화를 해놓을 테니 거기서 이미지를 저장받되 불가피하게 다운로드를 해야 되면은 공식 사이트에 문의를 해라. 그리고 외부 사이트 이미지를 사용할 거면은 반드시 뭐 부장이나 팀장과 크로스 체크를 해라. 최종 결정자의 서면 결제도 받아라. 요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뭐 한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다가 최근이죠. 비교적 2020년에 그 SBS Funny 왈가닥 뷰티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일베 단어를 자막으로 사용하면서 한 번 더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뭐 SBS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사실 SBS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KBS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8번, MBC가 2013년부터 7번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좀 우스운 사례라고 할까요? 좀 소개를 해드리면 KBS에서 2018년 연예가 중계 프로그램에서 일베가 조작된 이미지를 어떻게 방송에 이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런 걸 했어요. 그 문제점을 뭐 이렇게 네. 지적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건데 네네네. 거기서 원본과 뭐 일베 이미지를 비교했는데 원본 이미지가 일베 이미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변형한. 그래서 이게 참 충격적이었죠. 제작진은 이렇게 해명했다고 해요. 이게 원본 이미지가 사실 여러 군데 그렇게 됐던 건데 한 곳만 살펴보느라 몰랐다라는 좀 얼토당토하는 해명을 내놨고 또 MBC의 경우에는 이거는 못 보고 놓쳤을 수가 이건 없다. 너무 네. 아마 자료 나갈 건데 네네. 이거는 그냥 딱 눈에 네네네네. 이게 2013년에 기분 좋은 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뭐 희귀암 얘기를 하면서 희귀암으로 뭐 사망한 화가 밤로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밤로스의 얼굴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을 합성한 사진을 딱 내보냈는데 이거는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보이는 화면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도 받고 또 책임자인 부장도 교체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외에 사실 지금 지상파 3사만 얘기했지만 MBN이나 채널A 같은 종합편성 채널이나 뭐 YTN, 연합뉴스 TV 이런 데서도 계속 실수가 나왔거든요. 또 최근에는 텔레비전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서도 일베에서 쓰이는 단어를 자막으로 사용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합성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대로 또 문제고 뭐 최근에는 어쨌든 그런 이미지 사용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조금 줄어드는 반면에 거기서 사용되는 단어들이나 뭐 혐오 표현들이 이렇게 방송에서 사용되고 네. 자막으로 쓰이고 이러면서 네네.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정말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YTN을 보고서도 시청자들이 이게 문제가 아니냐. 뭐냐 이렇게 싸물 만한 상황이었죠. 네네네. 상황이 그랬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건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에 네.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은 뭐 이게 방송계뿐만 아니라 다 그렇지만 다 빨리빨리 제작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이 제일 큰것 있잖아요. 같아요. 네.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기사도 그런 곳에서 실수가 많이 나고 방송의 경우에는 더 다 같이 만드는 작업물인데 빨리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크로스 체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빨리빨리 안 하는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작자가 이미지 사용에 대해서 민감하게 딱 캐치를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거고
아까 SBS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뭐 데이터베이스화 해놓는다거나 뭐 3자가 크로스 체크하자 이런 좀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놓지 않으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그런 일베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만들어져서 사용이 되는 거니까 좀 그런 혐오 표현을 용인하는 사회가 또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문제죠. 항상 이런 문제가 또 표현의 자유랑 또 네. 뭐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대로 또 너무도 중요한 개념인 거고 그쵸. 또 혐오 표현 규제는 혐오 표현 규제대로 너무도 중요한 사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논의조차 별로 안 네.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이번에 YTN의 경우에는 억울하겠죠. 네.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YTN은 뭐 이번에 크게 잘못한 거는 없는 네네네. 사실은 네,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라서. 그런데 뭐 방송계가 워낙 반복해서 실책을 많이 했고 또 이 대응 마련에 이게 적극적인가 싶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방송계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성찰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소중한 조선이에서 조선이를 맡고 있는 민얼련 조선이었습니다. 네, 소중한 조선이에서 소중한을 맡고 있는 소중한이었습니다. 또 보시죠. 네, 또 보시죠. 기사 박수.